21세기는 미국이 이끄는 구서방 질서와 러시아, 중국과 같은 떠오르는 세력들 간의 권력 다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로 워싱턴의 공격적인 전술이 강화되었지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전략적 동맹과 변화하는 지정학적 풍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탐험은 이 다극화된 세계가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미국 패권의 역사적 맥락. 20세기 후반 미국의 패권은 두 가지 기본적인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군사적 우위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배. 이 패권은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설립된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같은 전략적 기관들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미국 달러가 글로벌 무역의 중추가 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구조를 활용하여 워싱턴은 적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주로 미국 기업과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주는 국제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경제적 강점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1949년에 설립된 나토는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제도화하여 서유럽 국가들이 워싱턴의 전략적 목표에 맞게 행동하도록 보장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른바 단극적 순간은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거의 저항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동, 발칸반도, 북아프리카에서의 군사 개입과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정권 교체 운동은 워싱턴이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시작은 글로벌 역학에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하의 러시아의 부활은 미국 패권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같은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전략은 특히 기술과 무역 분야에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베이징은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1대1로와 같은 계획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이란, 인도와의 주요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방의 조건에 민감한 국가들에게 대안적인 발전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과 글로벌 질서에 대한 새로운 압박.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2017-2021는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의 뚜렷한 전환을 특징으로 하며 공격적인 경제정책, 무역전쟁, 글로벌 기관에서의 후퇴가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우선시했으며 이는 종종 오랜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동반 엔자협정 DEA과 파리기후협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리며 더 고립적인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로 돌아온 트럼프는 훨씬 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급은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린란드를 병합하고 파나마 운하의 통제를 확보하며 달러의 지배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종종 정치적 입김으로 치부되지만 미국의 위협 능력을 복원하고 글로벌 금융 패권을 강화하려는 더 넓은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접근법은 중요한 단점을 동반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미국의 동맹망은 점점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을 포함한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조차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며 프랑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세와 경제 제재 의존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심지어 독일,
노드 스트림스 파이프라인즈에 대한 과도한 금융 제재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병행 무역 메커니즘, 비달러 거래, 지역 경제 협정의 생성은 워싱턴의 전통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힘을 공고히 하기보다는 글로벌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떠오르는 세력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워싱턴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역할과 모스크바 베이징 동맹. 브릭스 블록,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의미하는 약어 은 21세기 초 서방의 경제적 지배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진 신흥 경제국들의 연합체로 구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공식 동맹은 무역, 금융, 지정학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보다 구조화된 연합체로 발전하였습니다. 브릭스 내에서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서방 주도의 금융기관인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개발 은행 NDB의 설립이었습니다. NDB는 서방의 대출에서 자주 부과되는 정치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인프라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리스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거래를 증가시키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탈달러화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축은 이 연합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러시아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과 고도화된 군사 능력을 제공하여 전략적 깊이를 더하며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로서 금융력, 산업적 강점, 그리고 기술 혁신의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여 크게 성장했으며 두 나라는 워싱턴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및 안보 전략을 일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급증했으며 양국의 거래는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CIPS와 같은 대체 금융 시스템이 개발되어 스위프트의 대체물로 활용되며 이는 워싱턴이 금융 제재를 집행하는 능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적 강압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와는 달리 많은 신흥 경제국들은 이 두 강대국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 금융기관들이 대출과 투자에 엄격한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실용적인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브리티스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가시키며 미국의 영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현실주의와 확고한 외교.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하에 러시아는 트럼프의 위협과 더 넓은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여 정치적 현실주의와 확고한 외교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대화를 열어두고 있지만 협상은 상호 존중과 핵심 안보 이익의 인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크렘린은 종종 워싱턴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위선에 대해 강조하며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은 제재를 부과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트럼프가 관계 개선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주요한 갈등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위협하는 반면 푸틴은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갈등의 더 깊은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원인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나토의 러시아 국경에 대한 끊임없는 확장과 서방의 키예프 정부에 대한 지원은 위기의 주요한 원인들입니다. 크렘린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안정을 더 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제재에 맞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줄여가며
국내 농업, 기술, 에너지 생산에 투자해왔습니다. 미사와 마스터카드의 대안인 미르카드의 개발과 스위프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SPFS 금융 메시징 시스템의 도입은 러시아가 워싱턴이 부과한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는 중국, 인도, 기타 비서방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스스로를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제재와 관세를 주요 압박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새로운 제재가 이제는 모스크바가 대체 시장들과의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면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추적 역할, 트럼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제 강국.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의 가장 강력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구매력 평가 PPP 기준으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은 워싱턴의 강압적인 전술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방대한 제조 기반, 선진 기술 분야, 그리고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미국의 제재와 무역 제한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처벌적 관세와 기술 금지를 통해 억제하려 했지만 여러 방식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제조를 위해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틱톡 같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베이징이 독립적인 대안을 개발하도록 가속화시켰으며 여기에는 국내 반도체 생산과 금융 결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본의 아니게 중국이 비달러 거래를 확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증가함에 따라 베이징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지역 통화로 거래하는 협정들을 장려하고 서방이 지배하는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중국의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CIPS의 확장은 수입 도무 대체물을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 BRI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무역 역학을 재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베이징은 정치적 조건으로 비판받는 서방 개발 금융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중국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베이징의 경제 전략은 여전히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용적인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대립에 나서기보다는 경제적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발자국을 확장하여 워싱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남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의 분열, 러시아와 중국의 기회.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 중 하나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의 공격적인 경제 전술과 일방적인 결정은 유럽연합, 캐나다, 심지어 아시아의 오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협력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려는 제안은 널리 조롱을 받았으며 유럽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워싱턴과 브뤼셀 간의 긴장을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경제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더 큰 유럽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트럼프의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접근법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USMC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북미 경제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서방의 단합이 깨진 상황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럼프가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미국 동맹국들을 고립시키는 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협력의 대체틀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확장과 러시아의 에너지 파트너십 리더십은 워싱턴의 개입 없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 북남운송회랑 ISOM과 같은 새로운 무역 회랑의 등장도 미국의 글로벌 무역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대체 운송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해상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들의 지정학적 영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달러화와 미국 관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미국의 글로벌 권력의 초석은 오랫동안 세계 준비 통화로서 달러의 지배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금융전쟁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며 달러 시스템을 우회하는 국가들에 대해 100%의 관세를 위협하는 등의 조치는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노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워싱턴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신흥 강대국들은 탈달러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국 통화로 거래를 증가시키고 대체 금융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며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과 위안화로 양자 무역을 크게 확대하며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습니다. 비리스 블록은 또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준비 통화 창출을 탐구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터키는 달러 체계 밖에서 무역을 진행하는 유사한 노력을 기울여 달러의 패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 시스템과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SPFS와 중국의 CIPS는 국제 금융 거래를 위한 대안으로 워싱턴이 경제적 처벌을 부과하는 능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달러의 사실상 글로벌 통화로서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영향력에 대한 더 큰 저항을 촉진했습니다. 달러를 무기화하고 관세를 강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워싱턴은 다극적인 금융 시스템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으며 그 안에서 대체 통화와 독립적인 금융기관들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 제국주의 정책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의해 위축되기는커녕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동맹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금융 및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더 많은 경제를 보다 공정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통합시켰습니다. 미국의 탈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구당극 질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상호 이익과 국가 주권을 바탕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백악관의 패권적인 시도에 강력한 균형점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트럼프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은 경제적 회복력, 전략적 동맹, 그리고 신중한 외교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은 내부적인 딜레마와 글로벌 갈등에 얽히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역사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알려졌던 미국의 리더십 쇠퇴와 새로운 블록의 부상을 알리고 있습니다.